1단계 선정도서 흥부와 놀부. 추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양지바른 언덕에서는 파릇파릇한 봄나물이 돋아 나왔습니다. 흥분의 가족은 모두 들로 나왔습니다. 흥부는 산 비탈에 있는 조그만 밭에 걸음을 주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은 나무를 캤습니다. 어린 아들이 허옇고 기다란 냉이 뿌리를 잘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이 나물로 죽을 쑤어줄 테니 조금만 참아라. 그러나 흥분에는 죽을 쓸 만한 보리도 좁쌀도 떨어진 지 오래여서 나물만 삶아 먹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흥부의 아내는 일손을 잠깐 멈추고 흥부가 일하고 있는 밭으로 갔습니다. 여보, 형님 댁에 가서 뭐든 곡식을 좀 구워 오세요. 아이들 나물죽이라도 쑤어 먹이게요. 알았소, 이따가 가보리다. 그러나 흥부는 형 놀부가 양식을 구워줄 것 같지 않아 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흥부는 건넌 마을에 사는 놀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놀부는 동네에서 첫째 가는 부자였습니다. 논밭이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크고 높은 기와집에서 많은 하인들을 부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마음씨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아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놀부네 집 넓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놀부는 마루에서 담뱃대를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염치 없습니다만 양식이 떨어진 지 오래되어 아이들이 굶고 지내니 좁쌀 한 말만 구워주십시오. 흥부가 빌다시피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부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두 눈을 부릅뜨고 담뱃대로 재떨이를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그래 몸이 멀쩡한 놈이 제 먹을 걸 제 손으로 벌지 못하고 좁쌀을 구워달라고? 형님, 지금은 이른 봄이라 어디 품팔이 할 때가 있어야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우는데 양식은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형님에게 온 것입니다. 제발 조금만 구워주십시오. 흥부는 굶주려 늘어져 있는 어린 자식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창피한 것도 꾹 참고 사정을 했습니다. 네 이놈, 내가 너보다 좀 잘 산다고 너까지 먹여 살려야 한단 말이냐? 네가 못 사는 건 다 게을러서야. 그런 줄 알고 어서 썩 물러가거라. 놀부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는 다시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흥부는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애걸해 보았지만 곧 하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흥부는 빈손으로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게을러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걸까? 형님은 부지런해서 부자가 된 걸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흥부는 아침부터 밤까지 늘 부지런히 일만 했는데도 언제나 가난했으니까요. 사실 흥부가 가난한 이유는 형 놀부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혼자 가로채고 흥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흥부의 아내는 흥부가 양식을 구워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말없이 나물을 삶았습니다. 아이들은 몹시 실망하는 눈치였지만 그것도 잠시뿐 나물 쓴 거라도 더 먹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흥부는 그런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밭에 심은 보리가 익어서 거두려면 아직도 몇 달이나 기다려야 해서 그동안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앉아있는데 밖에서 즐겁게 제잘거리는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흥부는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제비 한 쌍이 빨랫줄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벌써 제비가 왔구나. 흥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비들은 곧 처마 밑에다 둥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진흙과 지푸라기를 물고 와서는 금세 둥지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얕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다 둥지를 지었다가 뱀이라도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고. 둥지를 튼 제비들은 얼마 후 알을 낳았습니다. 며칠 후 5마리의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제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벌레를 물어다 새끼들에게 먹였습니다. 입을 딱딱 벌리고 먹이를 받아먹는 새끼 제비들이 여간 귀여운 게 아니었습니다. 흥분의 식구들에게 제비 가족은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새끼 제비들이 어서 잘 자라서 날아다니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던 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마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올라가 있지 뭐예요? 구렁이는 제비 둥지에다 머리를 들이밀고는 기다랗고 빨간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아니 저 못된 놈이! 흥부는 불이 나게 뒷곁에서 기다란 막대기를 가져와 구렁이를 후려쳐서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둥지 안에는 새끼 제비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흥부가 어이없어 혀를 타고 있는데 문득 마당에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렁이를 피하려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흥부가 마당에 떨어진 새끼제비를 얼른 주워들고 보니 가엾게도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몹쓸 짐승 때문에 이 꼴이 되었구나. 부러진 다리는 내가 잘 동여매주마. 꼭 살아나야 한다. 이때 흥부의 아내와 아이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 보드라운 명주실 좀 가져오구려. 흥부와 아내는 새끼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잘 동여맨 뒤 둥지에 넣어주었습니다. 흥분의 식구들은 새끼제비가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며 날마다 둥지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미제비 대신 작은 벌레도 잡아다주고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가 다 나은 새끼제비는 어미제비처럼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제비가 이제 날아다니는구나. 흥분의 식구들은 날개를 퍼덕거리는 새끼제비를 보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새끼제비도 즐거운 듯 흥분의 마당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가을이 되어 제비는 따뜻한 강남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흥부가 마당에서 집신을 삼고 있는데 제비 2마리가 날아오더니 머리 위를 빙빙 돌리며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고 지저귀었습니다. 아, 봄이 되어 제비가 돌아왔구나. 작년에 왔던 그 제비가 다시 온 건 아니겠지? 흥부는 중얼거리며 제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입에 물고 있던 씨 하나를 흥부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박씨였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다니. 흥부는 박씨를 담 밑에다 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박씨가 어느새 새싹이 떠서 땅 위로 뾰족 나와 있질 않겠어요? 여보, 나와서 이것 좀 보. 어제 심은 박씨가 벌써 싹이 났소. 흥부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무슨 싹이 이렇게 빨리 나지요? 아내도 신기하다는 듯이 싹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싹은 밤낮으로 무럭무럭 자라 덩굴이 지붕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흥분의 오막살이가 박 덩굴로 덮이는가 싶더니 이내 둥그런 박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은 커다랗게 자라서 단단하게 여물었습니다. 어느 날 흥부는 박 5통을 따놓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박을 타서 속은 나물로 먹고 겉은 큼직한 바가지로 만들어 씁시다. 흥부와 아내는 톱질을 시작했습니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이 박 속을 긁어내면 우리 식구 배부르고 큰 바가지 생기겠네. 노래를 흥얼거리며 한참 동안 톱질을 하자 박이 2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박에서 하얀 쌀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흥부와 아내는 어리둥절해하며 얼른 쌀을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독에 담고 자루에 담아서 방 안에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요? 흥부의 아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박을 타봅시다. 흥부와 아내는 다음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슬근슬근 톱질이야. 흥부 집에 경사났네. 슬근슬근 톱질이야.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며 톱질을 하였습니다. 2번째 박이 2쪽으로 갈라지자 이번에는 보온이 좌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흥부와 아내는 너무 놀라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흥부와 아내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됐어요. 흥부는 쏟아져 나오는 돈을 긁어모으고 흥부의 아내는 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며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흥부와 아내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흥부가 3번째 박을 타려고 하자 흥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쌀 있겠다, 돈 있겠다. 뭐가 더 필요해요? 그 박은 잘 두었다가 다음에 탑시다.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당신 말이 옳소. 흥부가 박을 타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지금 타요.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요, 아버지. 어서 톱질하세요. 네? 아이들이 졸라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흥부는 3번째 박을 타기로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오나 박을 타볼까? 흥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은 달려들어 박을 붙들고 앉았습니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복덩어리 복박이야. 이 박덩이를 타고 보면 무슨 복이 쏟아질까? 슬근슬근 톱질이야. 흥부 집에 경사났네. 이윽고 박이 2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세상에, 이번에 박 속에서 나온 것은 예쁜 선녀였습니다. 흥분의 식구들은 더욱더 놀랐습니다. 아하, 이 여자가 아까 쏟아져 나온 쌀과 돈의 임자인지도 모르겠구나. 남의 쌀과 돈을 내 것임냥 가져버렸으니 이 일을 어떡하면 좋을꼬? 흥부는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쁜 선녀는 흥부에게 웃는 얼굴로 사뿐히 인사를 하지 않겠어요?
선녀는 타지 않은 박 한 개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오너라 빨간 병아. 그러자 박 하나가 저절로 쩍 갈라지며 빨간 병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어서 선녀는 또 남은 박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오너라 파란 병아. 나머지 박 한 개가 또 쩍 갈라지더니 파란 병 하나가 나왔습니다. 선녀가 빨간 병과 파란 병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착한 이분들께 훌륭한 집을 지어드려라. 그러자 빨간 병 속에서 망치와 여러 가지 도구를 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파란 병 속에서는 좋은 목재와 기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흥분의 식구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차 영차 뚝딱뚝딱 금세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세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이 집에서 편히 지내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흥부님이 제비를 구해주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선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제비 다리 하나 처매준 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도 되는 거요? 글쎄 말이에요. 정말 이런 좋은 집에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흥분에는 꿈같이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형 놀부가 쏜날같이 달려나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서 끼니도 잊지 못하고 살던 동생이 대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놀부는 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놀부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흥부에게 대뜸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내 이놈! 어서 바른 대로 말해라!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기에 이렇게 벼락부자가 됐느냐?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니까짓게 무슨 벌이를 해서 이런 큰 부자가 되었단 말이냐? 괜히 내 놈 때문에 나까지 도둑 아우를 두었다고 욕을 먹게 생겼구나. 흥부는 놀부에게 부자가 된 까닭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놀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사실이라면 너를 나무라지는 않겠다. 그러나 네가 벼락부자가 되어 형보다 몇 갑절이나 잘 살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는 것은 형제로서 도리가 아니지. 놀부는 이렇게 말하고는 번덕거리는 살림살이들을 욕심에 찬 눈으로 두루 돌아보았습니다. 형님께서 필요하시다며 마땅히 나누어드리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흥부는 놀부가 달라는 화초장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주었습니다. 놀부는 집에 돌아와 제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놀부의 집에도 제비 한 쌍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습니다. 이제 됐다. 흥부 녀석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흥부 녀석보다 못해서야 말이 되나? 놀부는 날마다 제비 둥지만 쳐다보며 지냈습니다. 마침내 새끼 제비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이제 구렁이만 오면 나도 큰 부자가 되렸다. 놀부는 구렁이가 나타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놀부의 생각대로 착착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구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기다리다 못한 놀부가 꾀를 냈습니다. 놀부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제비 둥지 속에 손을 쏙 집어넣었습니다. 이끼, 구렁이가 왔다! 하고 소리치며 새끼 제비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새끼 제비의 다리를 똑 부러뜨리면서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놈의 구렁이가 네 다리를 부러뜨렸구나. 내가 처매줄 테니 걱정 마라. 놀부는 새끼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명주실로 친친 동여맨 다음 다시 둥지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놀부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참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 키득키득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게다가 흥부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거라는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제비는 다행히 다 나아서 가을이 되자 강남으로 날아갔습니다. 놀부는 어서 봄이 와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놀부는 날마다 남쪽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제비가 올 때가 되었는데 그놈의 제비는 박씨 가져오는 것도 잊어버렸나? 왜 이렇게 꿈을 가리는 거야? 하루는 놀부가 이렇게 투덜대고 있는데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옳지 됐다. 그러면 그렇지. 안 올 리가 있나? 놀부는 두 팔을 벌려 제비를 반겼습니다. 과연 제비는 박씨 하나를 놀부 앞에 떨어뜨리고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보 마누라, 왔소. 안방을 향해 놀부가 소리쳤습니다. 오다니 누가 왔단 말이에요? 강남에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다고. 네? 정말 박씨를 가져왔어요? 아이고 좋아라. 놀부만큼 욕심이 많은 놀부의 아내는 제비가 박씨를 가져왔다는 말을 듣자 춤이라도 출 듯이 좋아했습니다. 놀부 아내는 담 밑에다 박씨를 얼른 심었습니다. 그 거지같은 흥부놈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니 얼마나 그 눈꼴 사나운지. 우리도 흥부는 못지않게 될 테니 이제 두고 보시오. 물론이지요. 얼마 되지 않아 놀부가 심은 박씨도 싹이 트고 덩굴이 지붕 위로 타고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는 커다란 박이 여기저기 열렸습니다. 놀부와 아내는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졌습니다. 어머나, 박이 익었네. 놀부는 박을 타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여보, 동네 사람들더러 구경하러 오라고 할까요? 놀부의 아내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허허, 남들이 보면 훔쳐가지 않겠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톱이나 가져오시오. 놀부와 아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쓱싹쓱싹 톱질이야, 복덩어리 톱질이야. 이 박에서 무엇이 나올까? 금덩이나 쏟아져 나와라. 놀부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며 톱질을 했습니다. 박이 두 쪽으로 쩍 갈라지자 금빛 같은 누런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쌀이니 돈이니 다 무슨 소용이람? 금이 최고지. 그러나 이렇게 중얼거리는 놀부 앞에 꾸역꾸역 쏟아져 나오는 것은 금이 아니라 똥이었습니다. 아우, 이게 뭐람? 아이고, 똥냄새야. 놀부 아내는 그만 코를 틀어막고 끝없이 나오는 똥을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여보, 금은 안 나오고 이게 웬일이에요? 거참 괴상한 일도 다 있네. 다른 박을 따봅시다. 아마 우리가 박을 잘못 골라 잡은 모양이오. 놀부는 다른 박 하나를 골라 다시 톱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톱질을 시작하자마자 박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더니 안에서 무섭게 생긴 도깨비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놀부 이놈, 가난한 동생을 구박하더니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제비의 다리까지 부러뜨려? 몽둥이 맛을 보여주겠다. 도깨비는 큰 몽둥이로 놀부를 마구 때렸습니다. 아이고, 살려줍시오. 제발 살려줍시오. 놀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싹싹 비었습니다. 도깨비가 따다놓은 박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자, 다들 나와서 놀부네 집을 부셔버려라. 그러자 박들이 저절로 갈라지더니 도끼며 몽둥이를 든 수십 명의 도깨비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놀부네 집을 순식간에 산산조각으로 부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 찌그러진 오두막집 하나를 지어놓고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흥부와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마침 세찬 바람이 불어와 놀부네 집에서 나온 나무 조각이며 부서진 살림살이들을 하늘 높이 날려버렸습니다. 흥부와 아내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형님네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한참 뒤에야 놀부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흥부는 놀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십시오. 흥부의 따뜻한 말을 들은 놀부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놀부는 흥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놀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보였습니다. 흥부야, 내가 잘못했다. 너를 못살게 구박하고 못된 짓만 한 나를 용서해다오. 그 후 놀부는 착한 사람이 되어 흥부와 사이좋게 잘 살았답니다. 친구들, 흥부와 놀부 재미있게 읽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흥부 같은 동생이 있나요? 아니면 놀부 같은 형이 있나요? 나를 괴롭히는 형이나 말 안 듣는 동생은 정말 싫어요. 그리고 걸핏하면 엄마에게 고자질하는 언니, 꼴도 보기 싫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형은 내가 몹시 귀여워서 그런 거고요. 동생은 나랑 놀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언니는 내가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단지 표현을 안 한 것 뿐이지요. 자,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도 형에게, 동생에게, 언니에게, 누나에게 사랑해 라고 말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형제니까요.